우리가 첨단 기능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봐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절대값 그래프를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지? 저번에 배웠지? 안 배웠냐? 배웠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f 절대값 x는 마이너스 3인 이 방정식 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랑 y는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교점을 생각해 주면 되잖아. 이거 저번 시간에 푼 거 같은 느낌이 안 드냐? 안 풀었냐? 푼 거 같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요? 원래 지금 이 양수인가 y는 지금 보이냐? f의 절대값 x다라는 이 그래프는 이 양수 파트가 그대로 대칭돼서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려지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은 일단은 이 식을 좀 써볼까? 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fx가 k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인데 뭐 대입했을 때? 1 대입했을 때 4 나와야 돼요. 1 대입했을 때 마사 나와야 돼. 마사. 그러면 k는 1이네. 그래요? 그러면은 fx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인데 뭐 대입했을 때? 0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점만 그냥 찾은 거야. 그럼 우리한테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3이랑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실근이잖아. 그래요? 이거 합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래. 뭐예요? 0. 대칭 축이 0이지 않냐? 그러지? 0이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0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저번 시간에 안 했던가? 했지? 다른 문제 그래요? 설명한 거였던 거. 오케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했겠지만 아무튼 정확히 대칭적이라서 더하면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18번 보자. 18번 봤더니 x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고 할 때 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은 너희들이 이제 자주 보겠지만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면 x가 양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처리할 거예요. 오케이? 근데 봐봐. 요거 봐봐. 요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세윤아 얼른 봐. 이거 절대값 x의 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거에 이제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fx를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이거 보이냐? x의 제곱 플러스 2에 k-1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오케이? 얘랑 y는 양이 만나는 교점이 몇 개가 생겨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잠깐만. 4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생겨야 양수 파트만 그냥 대칭시켰을 때 4개의 점이 생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래 y는 fx에 대한 그래프가 y는 fx에 대한 이 그래프가 양수의 두 근을 가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면 4개의 근을 갖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구해주면 되겠네. 일단은 뭐가 되고 판별식 d가 0보다 커야 되고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져야 할 거니까. 그래요?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무엇을 만족하면 돼요? 두 근의 합이나 곱이 다 양수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다 양수가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도 양수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k-1이 양수가 되고 세 번째 두 근의 곱도 k제곱 마이너스 3k-4도 양수가 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것만 따져도 충분하겠지? 그래? 그래서 k의 범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핵심은 이거야. x의 제곱은 뭐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x랑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너희들이 이제 이 그래프를 생각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거는 똑같아. 이거는 똑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 방정식을 절대값 x를 t로 치환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치환해서 생각해 봤더니 t의 제곱 플러스 t 플러스 어떤 식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이 치환하게 되면 항상 무엇을 생각해 줘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범위를 생각해 줘야 돼요. 절대값은 항상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데 우리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 대해서 t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두 개씩 존재할 거니까 t의 값이 어떤 결정이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두 개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지? 4개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을 가져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차피 푸는 방식은 똑같지. 그래? 양의 실근이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두 분의 합 곱만 따져도 충분하니까. 그래? 그래프를 그래서 처리해도 되고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너희 그래프는 나는 반드시 생각해 주라. 라는 게 첫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보자. 너 벌써 잠 오지? 아니요? 오늘 누가 지각했던 것 같지? 네? 그지? 19번 봅시다. 19번을 봐보면 절대값 y 이 그래프와 교점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저번 시간에 절대값 그래프는 다 설명했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이것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바꾸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는 경우잖아. 그러면은 양수 파트를 그려주고 x, y 원점 대칭 시켜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이 그래프 먼저 그립시다.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라는 그래프를 그릴게요. 그래프가 그려지기를 1이랑 2를 지나치면서 y절편이 2라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어떻게 양수 파트를 여기다가 이제 x도 y도 다 절대값을 씌워주면 x에도 절대값 씌워주고 y에도 절대값을 씌워주면 x도 양수 y도 양수인 파트를 x축 y축 원점 대칭 이동시켜주세요 라는 거지. x도 양수고 y도 양수인 이 일사분면에 있는 것들을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주세요 라는 거야. 대칭 이동시켜서 그려주세요 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있는 점들을 다 체크해 볼까? 이 점의 좌표가 지금 마3, 잠깐만 그래프 잘못 그렸지? 1,2인데 1,2인데 왜 두 칸 떨어져 있어? 에이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케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y는 x 플러스 k y는 x 플러스 k예요. y는 x 플러스 k와 교점의 개수를 nk라 합시다 라는 거야. y는 그러면은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교점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야. 1일 때면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니까 총 몇 개 점 만나겠어요? 하나, 둘, 셋, 4개 점 만나겠지. 그래요? 4개 점 만나요. 그 다음 2일 때는 마이너스 2랑 2를 지나칠 때니까 하나, 둘, 3개 만나겠지. 그래요? 3일 때는 몇 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야? 하나, 둘. 2개 만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다음 봅시다. 20번 봅시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4면 우리가 이제 아래로 블록일지 위로 블록일지 판단할 수 없지만 fx에 대한 식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라고 세워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5부터 8까지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뭐입니다? 80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5부터 8까지야. 그러면은 아래로 블록이 돼야겠지. 그래요?
8 대입했을 때 최대값 80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F8은 A14가 80이니까 A가 뭐가 돼요? 2가 돼요. 그럼 이제 구할 수 있지 않나? 잠깐만. 이거 누가 물어봤냐? 잠깐만. 왜?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계산이 잘못됐나? 오답해봐. 알겠지? 질문한 건 나쁘지 않지만. 우리가 봅시다. 22번.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너희가 다뤄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PQ인데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RS라고 하자라는 거야. 이 점 RS. 이렇게 이제 잡아줬어요.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할 때, PQRS의 넓이의 최대값을 뭐라 할 때? M이라고 할 때, 이 8M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P, Q, R, S.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X는 K는 달라지겠지만, 어떤 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인 P의 좌표랑 Q의 좌표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P의 좌표랑 Q의 좌표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연립해주면 되겠네. 그러면은 연립해줬더니 2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8은 0이 돼요. 얘에서 얘를 뺐어요. 오케이? 뺐지? 그럼 이렇게 되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는 0이니까 만나는 점이 2라고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만나는 점이 2라고 4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 데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생각보다 너희들이 푸는 문제들에 넓이 구할 때 쪼개서 구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야. 이렇게 쪼개주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높이가 되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재밌는 건데 이 길이를 뭐 h라고 놓는다면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을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H 플러스 2분의 1 BH가 되니까 2분의 1 A 플러스 BH가 되는 게 보여요? 그래요? 이 삼각형의,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가 A 플러스 B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 3. 그래요? 이게 3이라고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길이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H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너희들이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되니까? H를 대입했을 때 큰 값에서 작은 값 뺐을 때 최대값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H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H의 S의 Y좌표에서 R의 Y좌표를 빼주면 이 H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K를 대입했을 때 뭐가 되냐면 K의 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7을 뺄 거야. 이게 밑에 있는 거네. 뭐에서? 이거에서.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1에서 이것을 뺄 거예요. 이게 H인데. 얘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요?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2라고 4 사이 범위 내에서. 오케이? K값이 2라고 4 사이의 범위 내에서 최대값 찾아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오케이? 근데 너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은 기억할 필요가 있냐면 너희들이 이제 충분히 구할 수는 있어.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너희 식을 찾지 않고서도 빠르게 찾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이거는 많이 할 건데 언젠간 많이 할 거예요. 나중에. 두 함수를 빼는 연습을 할 건데 두 함수를 뺀다면 어떤 형태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야. hx라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hx는 뭐에서 뭘 뺀 거냐면 아무나 뺄까? 요거에서 요거 fx라 놓을까? fx. 요거 gx라 놓읍시다. fx에서 gx를 뺀 거예요. hx를 fx에서 gx를 뺀 함수다라고 새로운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오케이? 이건 너희들이 수투에서 많이 다룰 거예요.
두 함수를 뺀다라는 건데, 그럼 빼봤더니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fx 빨간 거고, 이게 gx 녹색이에요, 녹색. 연두색. 오케이? 연두색 안 보인다. 다 보이지? 얘기해야 돼. 안 보여? 오케이. 내가 옛날에 2달 동안 수업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2달 뒤에, 선생님 지금까지 연두색이 안 보였었어요. 생명이었던 거지. 녹색이 안 보였대. 그리고 그만뒀어요.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얘기를 해. 알겠지? 색깔이 안 보이면 그 색깔 안 쓸게요. 그것도 치워버릴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함수를 만날 건데, 이 빨간색에서 이 연두색 함수를 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빼봤더니 빨간색에서 작은 놈에서 큰 놈을 뺐으니까 음수의 값이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돼요? 0이 돼. 만나는 점을 빼면 0이 되지. 그리고 만나는 점을 빼면 0이 돼요. 이때는 음수고, 이때는 뭐야? 빨간 거에서 노란 이 연두색 빼면 양수잖냐? 그래요? 근데 몇 차식에서 몇 차식 뺀 거예요? 2차식에서 2차식 뺐잖냐? 어차피 몇 차예요? 2차식이에요.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를 뺀 새로운 함수인 거야? 그래? 그때 우리가 이제 hx라고 놨다면 봐봐. 이 hx는 2차 함수인데 뺀 새로운 식도 지금 2차식이잖냐? 이 함수를 표현한 식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최대값은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축에 대해 대칭적이잖아. 그러니까 1 사면 2분의 5의 값을 대입한 값이 가장 큰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8번 보자. 28번까지만 풀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함수를 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 놓고 있으세요. 이거는 지금보다는 너희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 한두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나중에 수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서 기억하고 있으세요. 봅시다. 그림과 같이 선분 A, B가 6, B, C가 8 직각삼각형이네.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있어요. 원이 왜 접해요? 왜 접해? 왜 접하면 수직으로 만나는 점이 되겠지. 근데 뭐라고 했냐면 PQ의 최소의 값이 A분의 B일 때 AB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그러면 결국 식을 세워주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 그래요? 반지름 하나를 잘 잡아봅시다. 우리가 이제 반지름을 이렇게 잡아보고 반지름을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고? 6-r이고 이 길이도 6-r이에요. 그래? 그러면 이 길이에 우리가 뭘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곱을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 근데 혹시 코사인 법칙 배운 친구들이 있냐?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빨리 풀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드냐? 코사인 법칙 수원을 배웠으니까 여기 반에 들어온 친구들은 대부분 수원을 배운 친구들 아닐 거야. 그지? 코사인 법칙이 뭐냐면 한번 적어보자. 우리 적어봅시다. 이걸로 한번 써보고 일단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할게요.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는 건데 A의 제곱은 뭐가 되냐면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오, 이거 기억한다. 뭐야? E 플러스 BC 플러스 E BC 이 플러스야? 사인 A 아니 계속 내가 마이너스 적어놨잖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이였네요. 2BC 코사인 뭐예요? A 사이각이야.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코사인이 바로 나와. 코사인 10분의 8이잖아. 직각이 아니어도 돼. 그러면은 우리 삼각형 이 삼각형에 대해서 이 삼각형 이렇게 있잖냐? 이렇게 이 삼각형 있어요? 옛날에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고1 문제가 아니지 않았을까? 고1 문제였을까? 2004년, 14년 교육청이니까 고1 문제도 같기도 하냐? 나 기억 안 나. 봅시다. 그러면은 CQ의 제곱 플러스 CP의 제곱 마이너스 이 CQ, CP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C야, C. 오?
여기 잘릴 것 같다. 뭐가 잘려요? 동영상. 코사인 C. 오케이? 이따 줄게. 그럼 보자. 이거 뭐야, 이거. 8-R. 8-R의 제곱. CP 뭐야, CP. CP. 빼면은 4 플러스 R인가? 마이너스 2배. 8-R. 4 플러스 R. 코사인 세타가 10분의 8이지? 5분의 4예요? 식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찾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아래 범위가 주어질 건데 아래 범위는 뭐부터 뭐까지겠어요? 0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야. 실제적으로 이게 가장 빨라.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나머지는 어떻게 이제 결국 해결할 거냐면 제곱을 만들어야 되네. 뭐 만들고 싶어요? 피타고라스 만들고 싶어요? 직각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거야. 그럼 직각을 만들어 봅시다. 어떻게든 직각 만들면 만들어질 것 같은데 해봅시다. 우리가 R 일단 이렇게 너희들이 세우면 돼. 직각 줍시다.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PQ의 길이는 이거를 뭐 M이라고 놓고 이거를 N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면은 PQ의 길이의 제곱은 MQ의 제곱 플러스 MP의 제곱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이제 MP의 길이는 이 R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오? 아닌가? 우리가 이거 대 이 길이가 나오냐? 복잡하네. 일단 이 길이는 바로 나와요. 그지? 잠깐만. 이 길이도 나오니까 이 길이도 찾을 수 있겠네. 오, 해봅시다. 복잡하지? 하나 해보자. 우리가 이제 PN의 길이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PN의 길이. PN의 길이는 10대 4고 10대 4겠지. 그래요? 이 길이에 10분의 4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6-R에 10분의 8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B가 5대 4가 성립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길이를 알았냐면 이 길이를 알았어요. 5분의 4에 6-R. PN의 길이 알았어?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가 굉장히 궁금하냐? 이 길이가 굉장히 궁금하면 이 길이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길이는 뭐예요? 아까쯤에 했지? 4 플러스 R. 그래요? 4 플러스 R이면 이것 대 이거의 B는 10대 6이니까 5분의 3 곱하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5분의 3 4 플러스 R.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도 너희들 구할 수 있지. 뭐야? 5분의 4 잠깐만 이거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R 뺄까? 지금 이 길이 뭐였어? 이 길이 뭐였어? 요거 있잖아. 5분의 4 6-R. 이 길이가 5분의 4 6-R이었는데 얘에서 R을 빼면 이 찌끔이 되겠어요? 찌끔이 나오면 이 길이 제곱은 이 길이 제곱 플러스 이 길이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오케이? 비례식을 통해서 길이를 찾아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오케이? 비례식을 통해서 길이를 찾겠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많은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럼 충분히 제곱해서 R의 범위는 0에서부터 6까지는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이 식 똑같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식이 똑같이 등장할 거야. 알겠어요?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수술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알겠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끝까지 맺어줬으면 좋겠어? 너희들 할 수 있을 거야. 아무튼 이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코사인 제곱법칙. 쓸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렇게 너희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로 쓰면 안 돼. 안 되거든. 근데 이제 빨리 풀 수 있지 않냐? 빨리 안. 코사인 C가 코사인 C? 코사인 C 10분의 8
삼각비 안 배웠냐? 혹시 안 배운 친구인 줄 알고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학원 시험 문제였잖아. 불렸나고요? 아니 너희 단편성고사 1번 봤더니 우리가 이제 y는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5인데 너희들이 문제 다시 안 풀어봤지? 좀 그런 느낌. 한번 풀어보고 모르니까 안 풀어보고 뒤에 숙제만 한 느낌이지. 안 그냐? 아니 요거랑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만나는 교점을 A, B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이에 2,3이 있겠대. 그러면은 좀 이제 느낌이 오지 않았냐?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해결했어? 어떻게 해결해? 잠깐만 2,3이면 우리가 이제 두 근이 존재할 거야. 그래요? 두 근이 존재할 거야. 그러면은 1을 넣었는데 3번. 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두 근이 존재할 건데 그래요? 근데 이 두 근 사이에 2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뭐보다 작기만 하면 돼? 3보다 작기만 하면 충분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이 함수가. 오케이?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얘랑 얘를 연립한 방정식의 사이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2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인데 이 형식에서 방정식을 세워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x 마이너스 3은요. 이 방정식에 두 근 사이에 뭐가 있겠습니다? 2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 두 근 사이에 2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니까 2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2번 봅시다. 이차함수 이 그래프와 y는 ax 두 교점을 p, q라 할 때 고방계 17이 성립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너희 그림을 그려보면 되잖아.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그냥 이렇게 잡을게요. 오케이?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점을 지나는 y는 ax 얘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 두 교점을 p, q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려지지? pq의 길이 5p의 길이 곱하기 5q의 길이가 17이 성립할 때 a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하냐면 교점에 이 x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교점의 x좌표를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가 뭐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는다면 이게 이제 음수값이라서 이 길이를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는다면 저번 시간에 했네. 이거 어떻게 넣을 수 있어요? 네? 요거 이 길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여기 알파 이 길이 곱하기 뭐 이제 m이라고 놓을까 그냥? m5 곱하기 뭐 하면 돼요? 기울기 a니까 1대 a 대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에요? 이게 1대 a잖아. 기울기가 a니까 1 증가할 때 a만큼 증가한 거야? 그래? 그럼 이 길이가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거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 얘가 5p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저번 시간 안 했냐? 안 써요. 한 거 같지? 그 다음에 얘도 똑같잖아. 이 점의 좌표를 n이라고 놓는다면 5mn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사실은 똑같지? 그래? 그때 우리 뭐 해주면 돼요? 이거 두 길이 곱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 세워주면 되겠네.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알파고 이 길이는 베타예요. 그래?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베타 곱하기 a제곱 플러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곱해졌으니까. 알파 베타는 뭐가 되냐면 두 개를 연립했을 때의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돼서 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1에 뭐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이게 17이 되는 a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구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이겠어? 알겠어요? 다른 방식도 있을 것 같아.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자면 알파, 베타를 대입해서 직접 식으로 써도 똑같이 등장하긴 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OP의 길이만 너희들이 구해주고 싶어. OP의 길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 점의 좌표가 뭐로 등장하겠냐면 일단 알파로 잡는 건 똑같아. 알파 콤마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 똑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루트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이제 알파는 뭐냐면 이 방정식의 해예요. 그 말은 즉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라서 이것을 바꿔줄 수 있어요.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A알파로 바꿀 수 있는데 얘가 A알파가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 봤더니 어차피 똑같이 등장해요. 루트 알파의 제곱으로 묶고 a제곱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거 벗겨질 때 절대값 알파 루트 a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요? 근데 알파는 음수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3번 봐보자. 3번 봤더니 1차식과 2차식이 다음과 같이 성립합니다 라는 건데 두근 알파 베타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해봅시다. 이거 뭔지 안 보이지 않냐? 인수분 해봅시다. F로 묶었더니 F에 G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뒤에 뭐가 필요합니다? G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라는 거예요. G 플러스 1을 만들어줬더니 마이너스 3이 생겨서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3이 생겼어요.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이제 묶어줬더니 f 마이너스 3이고 g 플러스 1이라는 식이 얘가 인수분해 되나? 마이너스 1, 1, 4, 0, 4니까 1 넣으면 0된가? 2 넣으면 0 될 것 같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되지? 이 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fx, gx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계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1차식이에요. 얘가 이제 1차식이야. 얘가 1차예요. 그 다음에 얘가 2차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경우가 나눠지겠지만 결국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 왜? 부호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는 게 첫 번째는 뭐가 되고 fx-3이 플러스인 경우 이렇게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 이 경우랑 gx 플러스 1인 경우가 뭐가 되는 경우? 얘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그게 첫 번째지. 두 번째는 f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인 경우랑 gx 플러스 1인 경우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가 앞으로 붙었으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인 경우 이걸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각각의 알파 베타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근데 어차피 똑같이 나온가? 해볼까? fx가 첫 번째 거는 fx가 x고 두 번째 거는 gx 첫 번째 거 gx가 뭐? x 마이 지금 왜? x 왜 마이야? x 마이야? 아
미안. 오케이. 그러면 부호가 반대여도 x-2, -2가 안 사라지구나. x가 사라지는 어떤 특별한 형태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플러스 1. 각각 해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결할 수 있겠지? 넘어갑시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봅시다. 뭐 답이 두 개일 수도 있겠네. 4번 봅시다. 어, 4번 봤더니 지금 옳은 것만 골라주세요 라는 거지. 그렇지? 이거 x에 대한 어떤 함수에다가 p만큼 위로 평행이동시켰습니다 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이것부터 생각해 준 다음에 p만큼 평행이동시켰습니다 라고 생각해도 충분하겠지.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 먼저 생각할게요. 나는 어떤 그래프부터 생각하겠다라는 거냐면 얘를 키워도 얘가 살짝 보여. y는 x의 절대값 마이너스 4x라는 그래프부터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바꾸기 애매하니까 결국 x의 범위를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뭐일 때랑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처리할게요. 오케이?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식이 어떻게 등장할 거냐면 그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바로 밑에다 적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범위일 때, 이 범위일 때. 이 함수는 x의 x-4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0이랑 4를 지나치는 그래프야. 그렇지? 근데 어떤 파트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양수 파트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음수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x로 묶었더니 x 플러스 4네. x가 음수면 0이랑 마사를 지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사인데 위로 블록인 이런 그래프 그려지는데 뭐 음수 파트만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오케이? 이 두 개 그래프 폭도 같고 정확히 대칭적이지 않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저번 시간에 했지? 기함수예요? 원점대칭이에요? 원점대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p가 0일 때?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p가 마이너스 3이면 그러면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자. p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은 x 절대값 x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그래프 생각해 볼 건데 요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나오네. 마이너스 4의 꼭지점 좌표가 2, 마이너스 4예요. 그래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교점의 x좌표들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실근의 합이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당장 음수. 양수인데 8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지. 근데 이 두 개 합은 뭐냐면 2에 대해 대칭적이라서 2 곱하기 2 4야 합이. 근데 이거 마이너스 4보 작지 않냐? 더해지면 음수값이 나오겠어요? 8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케이? 안 나와. 이거 맞았던가? 방정식의 fx는 0의 실근의 최대값은 3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말이랑 똑같지. 우리가 이제 x에 뭐만 이항시켜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p로 이항시켜서 생각하겠다라는 건데 이 함수랑 y는 마이너스 p랑 교점이 3개까지밖에 안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럼 3개밖에 안 생겨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 3개까지밖에 안 생기지 이렇게? 그래. 그러면 혹시 실근이 2개인 p의 값 찾으려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마이너스 4랑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봅시다. 5번 보자. x축 위에 a, b에 대하여 a, b의 x 좌표는 1 이상 2 이하, 잠깐만 뭐지? 마이너스 2. 말 이상 1 이하이다.
x축 또는 y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용하여 두 점, x축하고 y축과 이용한 두 선분을 이용하여 a, 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이 경로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네. 문제가 복잡하네. 봐봅시다. 봐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2를 지나치면서 루트 2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1부터 x좌표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거에서 x축 또는 AB가 x축 위의 점 A 그래프 위의 점 B가 있어요. 그러면은 x축과 y축을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하여 A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AB를 가장 짧은 경로로 연결했을 때 이게 되겠지? 중간에 뭐 M이라는 점이 필요하겠네. 오케이? 순의 발을 내린 거야. 이 길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오케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뭐가 최대값이 될 것 같아? 이 길이가 최대가 되고 가장 멀리 떨어진 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냐? 애착은 어느 정도 느낌이니까. 뭐? 그거 안 돼? 아니, 맨 처음에 너희 생각해 볼 수 있잖아. 너희 나중에 30번 문제 풀 때 느낌대로 풀 거야. 30번 너희 문제 풀 때 이 느낌대로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찍고 접근하면 답인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 최대값을 가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겠지. 아닌가? 이 B가 좀씩 달라진가? 그냥 해봅시다. 해보자. 끝점에 대해서 대충 어떤 점에 대해서 될 것 같다라는 건 예측해 볼 수 있잖냐. 근데 안 되네. 그냥 하자. 우리가 이제 뭐 A점도 바뀌고 이 점의 좌표도 바뀌어요.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놓을까?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C라고 놓을까요? C, 0이라고 놓읍시다. 오케이? 그러면 A, B는 어디 위의 점이니까? 저기 위의 점이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 있네. B는 E-A의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일단 이 높이는 뭐가 되는 거냐면 B의 값이 되는 거라서 E-A의 제곱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 그 다음에 이 길이는 뭐야? 이놈의 값은 A고 이놈의 값은 C잖아. 거리는 빼서 절대값 씌운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C-A의 절대값에다가 무엇을 더해줘야 되냐면 E-A의 제곱을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변수가 두 개야. 뭐도 바뀌고 뭐도 바뀌어요? C도 바뀌고 A도 바뀝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언가 하나를 고정시켜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A가 여기에도 있으니까 C를 하나로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장 이제 AC로 썼으니까 너희들한테 복잡할 수가 있어. 애초부터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잡을 거냐면 나는 A를 기준으로 할 거라서 이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는다면 Y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E-X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 높이가 E-X가 되고 이 변의 길이가 X-C의 절대값이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길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X-C의 절대값 플러스 E-X 제곱이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은 C가 이제 어차피 값이 변하긴 변할 건데 C를 고정시켜 놓고
x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건데, 얘는 절대값이 등장했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c가 양수일 때랑 c가 음수일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x가 c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x가 c보다 더 작을 때로 나누어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x가 c보다 더 커버리면 그대로 나오잖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c가 되는 거고, 얘는 작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플러스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c가 바뀔 거잖아. c의 값이 바뀔 거야. c의 값이 당장 x의 값도 뭐하고 뭐 사이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지만 c의 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c의 값의 범위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의 범위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당장 c를 하나를 고정시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c를 고정시킨 다음에 여기서 생각해 봤더니 이거에 대한 최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1, 4분의 9 마이너스 c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값이 바뀌겠지만 x가 2분의 1일 때 최대값 이걸 갖겠습니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그때 최대값 뭐가 돼? 최대값이 이거잖아. 4분의 9 마이너스 c. 최대값은 c의 범위도 어떻게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 값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4분의 3, 4분의 13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이제 c가 x의 값이 c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최대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3이다 라고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이때도 한번 해보자. 이때도 한번 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분의 9 플러스 c인데 그래요? 얘도 똑같이 최대값이 얘잖아. c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 최대값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4분의 13이 최대값이었고 여기서도 최대값이 4분의 13이었잖아. 그러니까 결국 두 개 합쳐봤자 최대값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일단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그때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c의 범위를 다시 대입해서 생각해 주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4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봅시다. 6번. 뭐? 저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x 마이너스 c 플러스 2 마이너스 x는 뭐예요? 이게 이 길이잖아, 이 길이. x 마이너스 c의 절대값.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에 최대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잖아. 그런 거예요? 경로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경로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라서 이 길이 플러스 이 길이를 구해준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6번 보자. 우리가 이제 6번 볼 거예요. 6번 봤더니 오른쪽 그림과 같이 2차 함수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그래? 2차 함수가 등장했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떤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냐면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이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너희들 혹시 이런 거는 배운 적이 있나? 뭐냐면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4라는 2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 점 1, 마이너스 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하는 방법 알아요? 혹시 배운 사람 있나? 없냐? 뭐 어떻게? 아니요. 이게 미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2차 곡선에 대해서는 빨리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2차 곡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접점이 주어져 있잖아. 1, 마이너스 2. 접점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 접선의 방식 어떻게 세워주면 되냐면 y는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꾸고 x의 제곱은 x1, x로 바꾼다라는 건데 오케이? 증명 과정은 그냥 생략을 할게 복잡하니까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는데 2분의 y 마이너스 2는 2배 x1, x니까 x 마이너스 4라고 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빠르게 바꿀 수는 있어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접점이 x1, y1으로 주어져 있다면 x의 제곱은 x1, x로 바꾸고 y의 제곱은 y1, y로 바꾸고 x는 2분의 x 플러스 x1으로 바꾸고 y는 2분의 y 플러스 y1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게 있거든. 오케이? 이건 증명하지 않을게. 근데 우리가 이제 대입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빨리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 있어요. 오케이? 이런 게 있어. 일단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결국 이거 생각해 줘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펌페시티 0이다 라고 해서 세우면 돼. 아니면 너희가 미분을 배웠으면 미분해가지고 접선의 기울기 구해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세워도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식이 복잡하니까 조금 짜증난다라는 거잖냐? 그래? 근데 너희들이 이제 이 식을 푸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접선을 구하는 것보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접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야. 근데 나는 이렇게 풀지 접선의 방정식을 직접 구하는 방식을 이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않을 거야. 근데 무엇을 이용할 거냐면 봐보자. 우리가 함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이 넓이를 우리가 구할 건데 이 넓이는 어떤 넓이랑 실질적으로 똑같냐면 우리가 이제 이 함수에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만 파악하면 되는데 뭐냐면 키웁시다.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지금 만나는 점이 A랑 B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렇지? 이 함수에서 이 직선을 그대로 빼버리면 새로운 함수가 생겨. 그대로 내려오고 얘가 그대로 내려와서 새로운 함수가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새로운 함수가 생겨요. 근데 이때의 접선이나 이때의 접선을 똑같이 그려봐도 이때의 접선을 그려보면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는 거나 결국 이 넓이를 이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어떻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우리가 이제 2차식을 그대로 뺀 거고 1차식을 그대로 이렇게 빼서 표현한 것 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차이는 그대로 따라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구해보면 x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연립해보면 식을 세워서 연립해보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다 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선을 빼고 직선을 빼봤더니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왜냐면 정확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2차 함수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을 좌표를 알파라고 놓고 이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놨을 때 이게 정확히 대칭인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점이 좌표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데 굉장히 유용해요. 왜 바꿔서 생각해 주면 이 형태에 대해서 넓이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합시다. 지금 이 식이 뭐였냐면 이 식이 뭐였냐면 y는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였냐면 y는 kx였어요. 오케이?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를 빼서 도형을 만들어줬더니 지금 이러한 2차 함수가 됐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함수를 뭐 hx라고 놓는다면 얘는 얘에서 뺀 거잖아. x의 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 넓이를 구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구해주면 되냐면 한 점에 대해서만 이 직선만 세워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점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k가 돼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 세워줄 건데 이 접선의 방정식은 바로 세울게. 우리가 이제 결국 m의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세워가지고 판별식 d는 0이다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판별식 d는 너무 0이다 라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기울기만 구하면 되네. 미분할게요. 너희들이 직접 해보고. 기울기 뭐가 되냐면 2알파 마이너스 k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식이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너무 복잡하니까 바로 그냥 내가 찾았어요. 너희 미분할 줄 아냐? 너희 수도까지 다 배웠지? 미분할 줄 다 할 거라고 믿을게요. 수도 안 배웠다. 5. 판별식 D 이용해서 0이라고 하면은 나올 거예요. 됩니까? 오케이? 바로 나올 거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나올 건데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한다라는 것은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래요? 곱하기 높이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이 값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대입만 해주면 되겠지. 대입해주면 이거의 길이가 등장해요.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해 버리면 2알파 마이너스 k에다가 대입했어요. 대입하면 베타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그렇지?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지금 음수값으로 나오잖아. 그래? 음수값으로 나오잖아. x축 밑에 있는 거니까. 높이를 구해주면 마이너스를 곱해줘야겠지. 곱하기 높이가 뭐가 돼요? 이 높이지? 곱하기 밑변 베타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2분의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잘 안 보인다 치면은 대입해서 정리해 줄 수 있는 게 K는 알파 플러스 베타라서 얘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보자. 정리 한번 해봤더니 마이너스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거고 빼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거고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2분의 1이 지금 이거 좀 정리를 할 건데 집어넣으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생겨요. 4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가 4니까. 넓이를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풀었어요. 근데 너희들이 실적으로 직선의 방정식 세워가지고 처리할 수도 있거든? 처리할 수도 있는데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그냥 빼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용한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뭐? 마이너스 어디로 그 마이너스 어디서 붙였냐고? 높이가 음수값이라서 마이너스 붙였어요. 넓이 구하려면.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7번 보자. 7번. 너무 길어. 7번 봐봅시다. 조금 복잡해서 오래 걸리냐?
뒤에 부분은 C 빼놓고는, 스텝 3 빼놓고는 크게 설명할 게 많지 않던데. 그지? 다음 시간 숙제를 좀 줄여야겠네. 봐봅시다. 직선의 위를 움직이는 A 삼각형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유지하면서 움직인다 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일치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라는 거예요. 몇 초 일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그지? 일씩 움직였을 때 2초부터 3초에서의 겹치는 부분의 넓이에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을 봐봅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 이제 움직일 건데, 2초부터 3초까지야. 그지? 이제 기준점을 설정해 줄게요. 그냥 이거를 뭐라고 놔둬? Y축, X축이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2초 뒤에는 도형이 어떻게 됐을 거냐면, 지금 이렇게 됐을 거고, 2초 뒤에는 이만큼 움직였을 거니까, 이렇게 됐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는 거야. 이렇게.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2초가 이건데, 좀만 더 가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좀만 더 가게 되면 이 그림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좀 더 갔어요. 이렇게 생기고, 얘도 좀 더 가면 이렇게 생기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요? 3초가 되는 순간은 넘어가 버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하겠다라는 건데, 너희가 이제 넓이가 잘 안 보이면 직접적으로 이렇게 좌표를 세워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좌표를 세워서 처리하면 우리가 점만 구해주면 쉽게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t, 0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t초만큼 갔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 또한 구할 수 있는데, 이 점의 좌표는 t,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넓이를 구해주기 위해서 이 뾰족한 모양의 도형이 생겼잖냐? 이렇게 생긴 모양의 도형이. 그지? 그러면 일단 이 점의 좌표도 알아야 되고, 이 점의 좌표도 알아야 돼. 이 점의 좌표는 굉장히 쉬워. 왜?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t만큼 더해진 거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4에서 t만큼 더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에서 t만큼 빼진 거예요. 그래요? 2에서 t만큼 빼진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만 구해주면 되냐면, 이 높이만 구해주면 돼. 높이.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 이 높이는 쉽게 나와. 왜? b가 1대1이거든. 45도라서. 그래요? 1대1이니까 이 길이가 구해지는데, 이 길이는 지금 뭐가 돼요? 얘에서 얘 빼는 거지.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되는 거 보여요? 이 길이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도 마이너스 4 플러스 2t가 되는 거 보이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길이는 얘랑 얘의 b가 2대1이에요. 그렇지? 2대1이야? 그러면은 이 길이도 또 나왔네. 이 길이는 얼마냐? 이 길이는 t에서 이거 뺀 거니까 2t-2예요. 그래요? 2대1이니까 이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다? t-1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구해졌어요. 오케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길이를 구할 거냐면, 잠깐, 이거 직사각형 구한 거보다 이거 구한 다음에 찌끄미 빼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그렇지?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그러면 이 사다리꼴 넓이에서 이 찌끄미 뺄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제 다 구해진 것 같은데,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밑변 곱하기 밑변 더하기 밑변. 밑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t-1, 얘가 이제 t-1이야. 플러스 윗변 2예요. 2지? 곱하기 높이가 여기에서 요거 뺀 거잖냐. 6-2t 보여요? 6-2t 보여요? 얘에서 얘 빼면 6-2t지? 그래요?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뭐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찌끄미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 찌끄미. 그래요? 그럼 이 찌끄미 빼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 이 찌끄미를 빼려면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밖에 없어. 그래?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놈의 직선이랑 이놈의 직선의 교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t라고 세울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t, 0을 지나는 직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는 1이라서 y는 x 플러스 t라고 세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두 개를 연립하게 되면 x의 값이 나오는데 이 교점에 대한 x의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다 구할 수 있지. 그지? 이 밑변의 길이는 2에서 이 길이 빼면 되잖아. 이 길이 방금 구했잖냐? 마이너스 4 플러스 2t. 그 높이는 방금 연립해서 x의 값 구이잖아. 그래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좀 복잡했어요. 복잡했는데 무엇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라는 거야. 너희들이 이제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좌표 평면을 세워줘서 거기에서 해결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푸는 문제들이 너희 자주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한번 문제가 안 풀리면 좌표를 세워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야. 자지마! 오? 와. 좀밖에 안 남았으니까 좀 봐줄게. 나에게는 물총이 있는데. 봅시다. 1번 봅시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 줄이야. 내 마음으로는 진짜 금방 끝났는데. 보자. 이차 함수 fx가 x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이 a, b고 ab의 길이가 l. x축과 만나는 이 ab의 길이가 l. 그래요? 1이 있어요. y는 1. 얘가 만나는 게 l 플러스 1. 그리고 y는 4가 있어요. 얘가 l 플러스 3이에요. l의 값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차 함수는 폭이 항상 똑같으니까 기준을 이게 좌표를 세워도 상관이 없겠지. 뭘로? y축으로 세워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오케이?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이 뭐, 2분의 l, 0. 그래요? 2차 함수가 지나는 점이 2분의 l 플러스 1, 1. 지나는 점이 2분의 l 플러스 3,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식 자체가 어떻게 세워지냐면 fx라는 식 자체가 이렇게 세워져요. x 최고차항계수 k라고 놓고 x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근데 얘가 뭘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니까 l이랑 k 값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2점 지나니까 식이 두 개 생기니까 l이랑 k 값 구할 수 있겠어요? 문제 갖고 있는 봅시다. 다음 주에 그 1단원만 숙제로 내줄게요. TOT 1단원만 풀어보세요. 오케이? 너희들이 어디서 많이 봤던 문제들이니까